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대 파월 연준이 올해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주식시장을 누가 주도할까요?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작성한 트럼프 대 파월 주식시장을 누가 주도할까? 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연준의 첫 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연준의 첫 회의와 투자자들의 우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과 2025년 첫 정책회의를 열며 주식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트럼프 정책이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책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규모 투자 계획과 암호화폐,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S&P 500을 상승세로 이끌었죠. 그러나 주요 관세 정책 발표가 없다는 점은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은 시장의 최대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와 파월 두 사람의 대립. 이제 시장의 주목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주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노던 트러스트의 KT 닉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준의 결정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며 트럼프와 파월의 상호작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과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고수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니슨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트럼프 정책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 수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높은 기대치로 인해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파워의 마르타 노트는 올해 시장의 성과는 기업들이 높은 수익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넷째, 연준의 고금리 정책과 기술주 실적 발표. 이번 주 연준이 금리를 현 수준 4.25%에서 4.50%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주식 가치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와 강한 경제 성장세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며 목요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글로벌 이슈. 이번 주에는 미국 4분기 GDP 예비 발표, 12월 인플레이션 보고서,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결정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 기술주 실적과 경제지표가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줄지 주목해야겠죠?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보도한 김정은은 북한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청년 정책과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북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첫째, 김정은이 청년들을 통제하려는 이유. 김정은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청년 세대의 불충성입니다. 특히 외국 미디어, K-팝, 할리우드 영화 같은 외부 콘텐츠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청년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이를 위험한 독극물로 규정하며 이러한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에 대한 세뇌.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 문화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군대에서 매일 세뇌 교육을 실시하며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두산 영웅 청년 충격 여단의 등장. 김정은은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백두산 영웅 청년 충격 여단이라는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10대와 20대로 구성된 중군사 조직으로 북한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동원해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합니다. 주요 활동. 2023년 여름 홍수 이후 충격 여단은 1만 5천 채의 집, 학교, 병원을 재건하며 국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국영 언론은 30만 명의 충격 여단원이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강제 동원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격 여단의 실제 상황. 그러나 충격 여단의 실상은 매우 혹독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작업은 일출 전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며 쉬는 날도 거의 없습니다. 2년 전에는 한 18세 여성이 과도한 노동 중 사망했지만 국영 언론은 이를 애국적 희생으로 미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종종 영양실조와 부상에 시달리며 겨울에는 임시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민의 증언. 조충이라는 탈북민은 17세에 충격 여단에 징집되었는데요. 그는 충격 여단에서의 삶은 끔찍한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하며 북한의 징집제도가 하위 계층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김정은 정권의 목표와 북한의 미래. 김정은이 청년들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 세뇌를 통한 정권 유지. 청년들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으로 여겨지며 이들을 철저히 세뇌하는 것이 정권 유지의 핵심 전략입니다. 외부 문화와의 차단. 남한 TV, K-팝 등 외국 문화가 북한 청년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정은은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한을 1순위 적대국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분석. 서울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는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이 노동에 몰두하도록 만들어 외국 문화를 접할 시간을 없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격 여단의 목적. 충격 여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정권의 장기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제 동원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불만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두산 영웅, 청년 충격 여단과 그 이면의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이용해 정권 유지의 기반을 다지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